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주식이랑 코인 리딩방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유 세 가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신용카드 이자율 10%로 제한하자. 저희 하우스가 어찌됐든 간에 지금 시즌 종료는 아닙니다. 상승장은 한 차례 남아있어요. 무조건 갈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근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양적 완화예요. 올해 상반기부터 어디에서 돈을 미친 듯이 풀 겁니다. 얘기 들었었는데 트럼프 정부, 그리고 연준이에요. 요 두 가지 주체가 돈을 풀 겁니다. 실제로 연준은 작년 12월 2일부터 단기채를 400억 달러 매입하겠대요. 양적 완화 아닙니다. QE 아닙니다. 라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QE 효과를 낸다. 그 말은 즉슨 시장 유동성 공급된다. 돈을 푸는 거다. 그럼 연준은 돈 풀기 시작했어요. 그럼 트럼프 정부를 한번 볼게요. 실제로 코인이슈 너가 말했던 트럼프 정부의 지금 돈 풀기, 유동성 공급 정책이 지금 시작이 됐니? 라고 질문을 해주셔야겠죠. 어떨까요, 여러분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미친 듯이 시장에 개입을 하고 있죠. 자, 첫 번째 볼게요. 신용카드 이자율을 10%로 제한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미국의 뭐 리볼빙 이자도 그렇고 신용카드 이자가 한 19%에서 한 30% 정도 될 거예요. 시중에. 미국에 계신 분들 신용카드 이자 몇 프로 나오는지 한번 써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한 19에서 한 30% 정도 되거든요. 이자율이. 그리고 리볼빙 개념이라 우리 한국이랑 조금 달라요. 미국의 신용카드는. 선지불 뭐 후페이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조금 우리랑 다릅니다. 지금 신용카드 이자율이 20에서 30%인데 이거를 몇 프로로 제한하자? 10%로 낮추세요. 자, 여러분들 10%로 낮추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 신용카드 쓰는 국민들이 누굴까요? 미국에서. 신용은 어느 정도 있지만 소비도 조금 하는 좀 소득계층으로 따졌을 때 조금 중하위권 계층분들 이분들이 좀 소비를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예 진짜 좀 소득계층이 낮아 중하위권 아예 밑바닥이야. 그러면 신용카드도 못 만들어요. 사실 신용이 없어서. 그래서 보통 현금을 갖고 뭐 블랙 프라이데이나 뭐 크리스마스 때 이제 백화점에 가서 이제 구매를 하죠. 어느 정도 신용은 있지만 그래도 막 뭐 그렇게 막 부자는 아니어도 어쨌든 신용카드 쓰는 국민들한테 월 나가는 지출을 줄일 수 있겠죠. 쉽게 말해서 생활비 물가 체감을 시켜주는 거예요. 낮출 수 있게끔. 그래서 20, 30%에서 10%까지 낮추자는 거는 파격적인 거죠. 안 그래도 어제 미장 보시면은 금융주들 많이 좀 떨어졌죠? 카드사들이랑. 이거 이유 때문에 그래요. 떨어진 이유가.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이렇게 한다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를 신경 쓰고 있다? 미국 국민들을 신경 쓰고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잠을 안 자는 것 같아요. 진짜 바빠. 베네수엘라 얘기하지, 그린란드, 멕시코, 이란 얘기 간섭까지 하지, 신용카드 얘기, MBS 모기 채권 얘기. 지금 1월 시작하고 나서 14일 2주밖에 안 지났거든요. 2주 동안에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정책들만 거의 10개가 넘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 10개의 정책들의 다 공통점은 뭐냐면 표심, 유권자들을 본인 정당으로 돌리기 위한, 서민들을 위한, 국민들을 위한, 돈을 풀기 위한 그런 정책들이에요. 자, 두 번째, 빅테크 기업들 전기세 추가 부담. 이번에 CPI가 살짝 높게 나왔죠. 높게 나왔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미국의 에너지 가격이 올라갔어요. 전기세가 올라갔다는 거죠. 지금 뭐 AI, 뭐 오픈 AI부터 시작해서 뭐 XAI 아니면 구글 뭐 제미나이 이런 미국에 있는 AI 기업들이 AI를 돌리려면 많은 전력이 필요하죠. 그러려면 에너지 뭐 데이터 센터를 증설을 해서 에너지를 전력을 공급을 받고 조달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에너지 센터, 데이터 센터가 있는 그 속해 있는 주에 해당하는 국민들은 전기세를 너무 많이 내는 거예요. 여기서 전기를 많이 끌어다 쓰니까 국민들까지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지금 당장 국민들의 생활비를 좀 체감 물가를 낮춰주기 위해서는 전기세를 낮춰줘야겠죠. 그럼 전기세를 낮춰주려면 이 탓을 빅테크로 돌려야죠. 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니네들이 데이터 센터 짓고 AI 한다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지금 전기세가 올라간 거 아니야? 거기다 플러스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또 막 제네시스 미션 통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미국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전략적 자원으로 비축할 거다. 에너지의 중요성을 막 올렸죠. 그리고 뭐 소형 원전 지을 거고 데이터 센터 증설할 거다.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트럼프를 싫어하는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 너가 데이터 센터를 증설시키고 소형 원전을 지어서 AI를 막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전기세가 올라간 거 아니니? 그럼 결국에는 국민들의 전기세가 올라가고 생활비 올라가는 게 트럼프 탓이 될 수 있겠죠. 그럼 그 트럼프 탓을 누굴로 돌려야 돼? 미국 빅테크 기업으로 돌려야죠. 그럼 여기서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나서야겠죠. 야, 체감 물가도 잡고 에너지 가격도 잡고 내 이 탓을 미국 기업들한테 돌리려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구나.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 제가 마이크로소프트랑 협상 중입니다. 여러분들 전기세 많이 올라갔죠? 그 전기세 많이 올라간 건 그동안 미국의 대기업들 때문이에요. 그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제가 협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전기세는 앞으로 내려갈 겁니다. 라는 이미지를 쑥 심어줘야겠죠. 퍼즐이 좀 맞춰지세요? 올해 11월달 중간선거 이기려면
슥 맞춰줘야지. 그래서 전기세 낮춰줄게요. 라는 얘기를 즉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방안책들은 많아요,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의 그 산업용 요금을 가산안으로 해가지고 데이터 센터의 요금을 더 매기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정책이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데이터 센터의 그 미국 관련된 주식이 있죠? 인기 많은 거 여러분들 있잖아. 따로 종목은 언급 안 할게요. 걔네들은 조금 타격을 받을 겁니다. 전기세를 높인다는 건 어찌됐든 간에 지출이 늘어난다는 거기 때문에 재무제표에는 좋지 않겠죠. 그래서 해당 기업들은 주가가 살짝 흔들릴 수 있다. 그리고 뭐 전력망 접속하는 거, 송전 증설 비용을 데이터 센터가 더 부담하거나 돈을 더 내는 거죠. 그리고 세금이나 보조금, 전기요금 할인이나 이런 인센티브 이런 것도 줄이는 걸 아예 금지시켜버리고. 너네 그걸 줄이면 안 돼. 그동안 할인해줘야 돼. 괜히 너 이렇게 했다고 해서 어차피 이거 빅테크에서 이거 뭐 100만 원 줘봤자 다른 데서 또 100만 원 더 뺄 거잖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요런 얘기인 거죠. 혜택은 줘야 돼. 국민들한테. 요런 거. 그리고 지역사회 뭐 요금 인상 방지 조건을 계약에 넣는다던가. 그러니까 다양한 정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나오게 되면은 미국 주식 세세하게 좀 개별적으로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은 있다는 거. 세 번째입니다. 의료보험이죠. 미국인들의 의료보험료를 낮춰준대요. 수백만 명의 보험료를 낮춘대요. 약값도 인하해주고. 근데 사실 쉽지 않죠. 트럼프 1기 때도 진행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역부족이요. 어쨌든 한다고 하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체감 물가를 낮춰줘서 그래서 국민들의 체감 물가, 주거비, 약값, 전기세 낮춰주겠다는 거예요. 여기다 또 뭐 있어요, 여러분들? MBS 모기지 채권 2천억 달러 매입하겠다 얘기하죠. 부동산 시장 부양시켜준대요. 지금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정책들이 있죠. 국내에 MBS 모기지 채권 매입, 2천억 달러, 의료보험 완화, 빅테크 기업 전기세 추가 부담, 신용카드 이자율 10% 제한 다 무슨 정책이에요? 선심성 정책. 국민들을 위한, 국민들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우리 하우스가 얘기했던 예상했던 대로 그대로 돌아가죠. 작년에 우리 예상했잖아요. 올해 상반기 좋을 거라고. 시장의 돈풀기 정책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박스도 손뼉이 마주쳐야 되는 거야. 왼손, 오른손이. 트럼프 정부만 아무리 돈을 푼다 그래서 시장이 좋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반대, 누가 지금 돈을 풀고 있죠? 연준. 작년 12월부터 단기채 매입 시작이 들어갔죠. 연준까지도 돈을 풀어준다. 거기다가 오늘 배웠죠? 뭐까지 추가됐어요? 2월 8일, 2월 15일 총선 결정에 따라서 일본, 재팬까지 양적 완화, 미친 듯한 엔화를 찍어줄 수 있겠죠. 이란에 개입을 하겠다. 이란 국민들. 왜 그래요? 일본이랑 똑같은 거죠. 다카이시 총리가 총선 당선되자마자 중국을 미친 듯이 때려요. 왜? 보수층을 결집시켜요. 우리의 적은 중국이다. 그러면 다카이시 총리가 모든 정책들을 잘할 수 있게끔 중국이랑 싸울 수 있게끔 우리가 밀어줘야 된다. 그래 놓고 총선 쭉 들어가죠. 자, 미국은 중간선거 남아있어요. 11월 달에 중간선거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대통령 생포해가지고 석유 갖고 오고 우리는 미국 강력한 미국이다. 보수층을 결집시키죠. 거기다 플러스 이란까지 개입 고민 중에 있어요. 거기다 플러스 그린란드까지 갖고 오겠대요. 거기다 플러스 또 뭐 있죠? 멕시코 갱들 마약 소탕부터 시작해서 멕시코 카르텔을 뭐 흔들겠대. 이러한 지정학적 어떻게 보면 좀 변동성 위기가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표심 결집으로 된다. 그럼 제가 말씀드렸던 국내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국외까지 국내외적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 뭐를 하고 있어요? 온통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건 올해 11월 중간선거예요. 그럼 중간선거가 이기려면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주식이 무너져야 돼요? 아니면 올라가야 돼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미국인들의 노후를 책임져주는 그 미국 증시가 무너져야 돼요? 아니면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죠. 그럼 떨어지더라도 작년 상반기처럼 트럼프 푸시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럼 크립토 한번 볼까요? 미국 주식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면 크립토 시장은 당연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왜요? 코인이랑 미국 주식 따로 아닌가요? 미국 자산에 편입이 된 게 크립토죠. 그럼 미국 증시가 살아있는 한 크립토도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막 못 기다리거나 힘들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수익 못 가져가요. 진짜 마지막 끝까지 시장이 남아가지고 진짜 독종 같은 분들이 있죠? 야, 그래도 올라갈 거야.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중장기적 관점을 방향으로 봤을 때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잖아. 라고 시장에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살아남는 거예요. 얘는 맨날 인디안 기후제를 올리네. 인디안 기후제로 생각이 들겠지. 왜?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이 없으니까. 아무리 좋은 정보를 전달하더라도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나 아니면 수준이 깡통이야. 그러면 쟤 맨날 올라간다 그러네 기후제네 라고 하는 거죠. 본인이 무능력하고 모자랄수록 결과에만 집중을 해요. 근데 본인이 준비가 되어 있고 뭐 정보나 지식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해당 방송하시는 분이 올라간다 떨어진다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포커싱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그래서 왜 올라가는데? 그래서 왜 떨어지는데? 이유와 근거에 포커싱이 맞춰져요. 인간 지표가 바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주식이나 코인은 돈 못 벌고 막 찔찔이 같은 분들이 맨날 뭐 올라간다네 뭐 떨어진다네 결과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우제를 지내내 올라가네 떨어지네 거기에 적합하려면 무조건 근거 없이 올라갑니다. 뭣도 없이 떨어집니다. 그런 뷰, 그런 분석들 그런 것들이 기우제인 거예요. 우리가 기우제 지낼 때 비나이다. 물 떠놓고 빌잖아. 아무런 이유 없어. 왔으면 좋겠다야. 근데 저희 코인 이슈 방송 보시는 분들이 21년도부터 26년도까지 저희는 근거 없으면은 상승 롱뷰, 퓨어뷰 안 들어요. 운동하는 제이님이 딱 얘기하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글자. 불안하지 않는 이유. 불안한 분들이랑 불안하지 않는 분들이랑 차이가 나는 겁니다. 본인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투자를 안 하는 게 맞아. 지금이라도 빠른 길을 좀 찾아봐. 아시겠죠? 침묵은 축적의 다른 이름이다. 그 축적이 가격으로 반영되는 시점이 곧 다가올 것. 코인 이슈 딱 끝.